앞서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치, 사회, 그리고 외교 현안 외에도 한국 경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경제 부분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영기 한림대 개원 교수님, 그리고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거의 2시간 가까이 문 대통령 회견이 예정 길어졌어요. 원래는 60분 정도인데 이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네. 따로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네. 신년사를 읽어보면 네. 대통령께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경제 분야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우리 기자분들이 신년사를 왜 먼저 했는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질문을 하셔서 그러니까 신년사를 토대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안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경제 네. 관련된 첫 질문이 부동산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말했지만은 네. 국민이 더 잘 살고 경제가 수출을 일자리 핵심 창출하는데 부동산이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사실 국민들이 지금 저성장에서 네. 성장과 일자리 그다음에 더 네, 높은 네. 임금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할 게 너무 네. 많았는데 네네.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 딱 시작하니까 네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기 네. 말하는 대통령의 확실한 변화하고는 네. 좀 떨어지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질문 경제 부분 첫 질문과 뒤에 이어가는 거는 왜 신년사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네. 기자들이 그에 좀 걸맞는 답변을 네. 안 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최영기 교수님은 오늘 오전 신년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보기 좋았고요. 네네. 저런 기회를 좀 더 자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통령도 오늘은 뭐 의무감에서보다는 정말 네. 할 얘기가 있어서 네.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네네. 뭐 말씀하시면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뭐 정부의 어떤 구두 경고 이런 네. 것도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하셨던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라든가 정책 추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약간은 좀 하소연성 그런 그 네. 말씀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기자들한테 신년에 서비스를 한다, 국민들한테 서비스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꼭 이런 얘기 좀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이 좀 치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을 다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조금 있어요. 어떻게? 근데 약간 지난번에 네. 국민과의 대화 때도 네. 그 부동산 문제가 정부나 대통령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네. 질문들이 나왔었어요. 네.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뭐 강남에 그 고가 주택에 네. 들어갈 거는 아니지만 네. 사회에 진출할 때 그러니까 네. 집에서 독립하고 결혼을 할 때 네. 기본적으로 자기가 들어갈 집은 좀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네. 전세가는 이미 굉장히 높아져 있고 네네. 새 집을 사들어간다면 더욱 뭐 기대하기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월세가 막상 대졸 초임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막 진출하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부담스러운 어떤 그 집세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한 네네. 책임감 이런 거를 느끼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아침 이제 회견을 들었는데 역시 부동산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드러났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듣고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네, 이 교수님 지금 대통령께서
끝없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 가격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시장이 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직접 육성으로 끝없이 대책을 내놓겠다.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네. 우리 저 사회자가 질문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네. 범위를 넓게 해서 좀 한번 이야기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경제학에서 사실 노벨 경제학상을 준 최근에 가보면 네.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항상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정책을 펴야 된다. 네. 그럼 부동산 정책이라 그러면 아까 우리 최영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해야만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한 부분에서 정책의 역할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최영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들어와서 시장의 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접근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네. 서민주택. 네. 그 다음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동산 대책 자체가 네. 시장의 실패와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라 그러면 오늘 저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성공했을 것 같아요. 네. 저기에서 부동산 가격은 그와 전혀 관계없는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근데 그러는 건데 오늘의 대통령의 말씀을 보니까 특정 지역,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서울 강남에 예. 지나치게 오른 데에 대해서 가격을 예전 가격 수준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오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부가 그런 정책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시장으로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네.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는 그 시장에 맞는 정책을 취하면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시장 가격 자체를 네.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한다. 네. 정말 시장을 이기는 정책을 취하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기는 게 있어요. 네.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서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우리 네. 국민들이나 네.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네네.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역량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네. 렌트할 수 있는 집, 네. 그다음에 미래의 자기 주택 네.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신년의 이 귀한 시간을 네. 부동산 가격의 이슈가 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고가주택 관련된 지금 이런 오늘은 부분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들이 네.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초점을 둔다는 것이 우리 젊은 층과 많은 서민 중산층들의 내 집 마련에 네. 큰 기여를 하는 어떤 대통령의 의견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최 교수님 오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네. 좀 뭐 이해는 되는데 네. 전문가로서 약간 거슬릴 수 있는 건 이런 점이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상당히 고가의 주택들이 지난 2, 3년 동안 네. 집값 오른 거 보면 한 20, 30%씩이나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네. 특정 지역에서는 뭐 100까지도 오르고 뭐 이런 네. 일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을 뉴스로 접하는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이나 네. 위화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대통령께서는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예, 그걸 말씀하셨어요.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그거를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에서도 뭐 네. 약간 환수를 하고 네, 네. 가격 조정이나 규제를 통해서라도 원래 네. 가격 오르기를 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뭐 구두 경고, 네. 추가적인 뭐 부동산 네. 투기 수요라든가 아니면 뭐 가격 불안정을 경고하기 위한 네. 구두 경고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것을 뭐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 네. 아니면 무슨 옛날 가격으로 돌려놓겠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실제 정책이 나오리라고는 네. 예상을 안 합니다. 네, 네. 다만 약간 그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고가 주택의 부동산 투기는 약간 잡히는 것 같은데 네. 9억에서 15억 그 사이에 있는 그 약간 중산층용 주택 시장까지 이게 투기 열풍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용대출 규제라든가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든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서라도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확산되는 건 확실히 막겠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조금 부족했던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의 실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네. 저가 주택 그리고 청년들이 사회에 막 진출할 때 자기가 젊은 층들이 마련할 수 있는 생활을 주택. 꾸릴 수 네. 있는 독립적인 생활을 꾸릴 네.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고 네, 그렇죠. 이것이 정부가 주택 정책 면에서 그리고 복지 정책 차원에서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정부가 약간 좀 쿨하게 시장에 맡겨놓고 네, 시장에 맡긴다. 네. 예, 거기를 꼭 가서 어떤 뭐 옛날 가격으로 이렇게 되돌려 놓겠다. 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데 생각도 대통령께서는 오늘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에 안정되길 바라느냐 그랬더니 특이하게 특정 지역의 가격 수준이 원상복귀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자, 대통령 이런 말씀이 과연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 공급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닌가. 예, 예, 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 그 주택을 전공하시는 분들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네. 특히 이제 또 투자를 하시는 네. 연기금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네. 가장 매력적인 것이 대체 투자입니다. 대체 투자. 대체 네. 투자. 대체 투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고가의 그 상업 빌딩이나 네. 이런 거 등등이 많은 고가의 빌딩이 있단 말은 거기에 대한 수요자도 있거든요. 네. 그만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건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이 경제 발전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1인당 한 3만 불 오면서 네. 진짜 우리 국세청은 알고 있을 게 생각해요. 부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네. 그래서 오늘 또 신문에 보시면 네.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6%를 낸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경제학자가 많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 가운데 51%밖에 안 됩니다. 네, 뭐 면세 근로자들이 워낙 많기 많죠.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러다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우리 최 교수 얘기했지만 네. 대통령께서 말하는 이 고가 주택을 수요하는 사람들의 수가 네. 얼마만 좀 많으냐 네. 생각해 보면 그거는 대통령이 저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고. 근데 쉽게 안 잡히면 끝없이 대책을 내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자신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대책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옛날에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우리 그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뭐냐면 네.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항상 가다가 10년 주기 자체로 상당히 플랫하게 쭉 가다가 네.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니까 네. 고가 주택에 대한 시장 자체는 일단 그 예봉은 꺾인 거예요. 이리 네. 쭉 가실 거예요. 지금 이제 12, 16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됐는데 예. 그런 고가 주택은 상승세가 좀 꺾이는 듯한. 그렇죠. 정부는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근데 물론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도 있겠지만 뭐 고가 주택을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 대출 네. 하나도 안 받고 사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걷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큰 폭은 네. 좀 줄이겠지만 네. 소수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까지는 뭐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럼 앞으로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혹시 최 교수님은 어떤 대책들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대책 대부분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예, 또 나올 글쎄요. 수 있는 대책이 뭐 있을까요? 뭐 대단한 대책을 준비하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있는 그 보유세 강화라는 것도 네. 뭐 꼭 세제 개편을 안 하더라도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그렇죠. 통해서도 네. 그래도 세금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올라가고 있고 네.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12, 16 대책에서 이미 예. 활동을 했는데 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15억 이상은 지금 뭐 완전 투기 지역에 완전 금지돼 네. 있는데 네, 그 네. 밑에 그 가격 때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9억 원 이하가 풍선 효과로 오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은. 네, 글쎄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다고 네.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한 상실감을 주는 거고요. 네. 이 정부가 최저임금도 올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복지도 많이 확대를 했지만 네.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걸 따지면 네. 한 방에 그냥 다 그 효과가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서민들이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뭐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약간의 어떤 그 혜택이 있을지라도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는 거는 정말 평생 자기 그 재산 형성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특히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격 격차가 그렇게 확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재산상의 변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인데 뭐 부동산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제일 말씀하셔서 우리도 했는데 사실 부동산만 계속 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근데 부동산 할 때 하나를 꼭 지적어 넘어가야 될 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우리 정부가 네. 이 부동산의 그 모든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수요 공급인데 이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려면 사실은 공급 부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부동산 대책, 이 정부의 대책이 네. 지나치게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대책 하더라도 네.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를 해보면 네. 정책이 좀 더 조화롭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금 4만 4,5천 채 이상씩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또 정부는 반론을 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뭐냐면 서민과 네.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거와 네. 그다음에 시장 가격에 의해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명히 구분돼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카고나 뉴욕에서의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 자체의 제도를 좀 적극 도입해요. 우리는 공공주택을 지어놓고 네. 다 분양해버려요. 네. 그럼 공공주택 계속 모자라는 겁니다. 네. 네. 오케이. 당신이 공공주택 아기가 얼마 있고 노인을 모시면 30년 사는 건 좋아. 네. 그렇지만 그걸 갖다 분양을 해버리면 네. 공공주택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네. 한국 사회에서. 자, 우리 부동산에서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 경제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낙관적으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제 계속 그것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잖아요.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조금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수출도 연초로 좋아지고 있다. 혹시 최 교수님은 그런 대통령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문가들 전망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경제가 원체 안 좋았고요. 네. 뭐 2%가 될까 말까 뭐 그런 상태고 그것도 재정의 힘이 가장 컸거든요. 정부 돈으로 많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 성장을 한다면 그중에 한 70% 정도는 정부 네. 재정에 기여한 성장인데 네. 이제 금년 되면 작년에 안 좋았던 거에 대한 기저 효과 같은 게 좀 있을 거고요. 원체 안 좋았으니까 거기 대비해서 좀 나아지는 그런 측면이 네.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경기 순환 사이클로 보더라도 2017년 3분기, 3, 4분기가 이제 최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네. 17년에. 예. 그래서 네. 그때가 참 최고점이었다 이렇게 최고점에서 얘기를 그렇죠. 이제 내려가지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좀 반등 기미가. 그러니까 최저 네. 바닥을 친 네.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네. 뭐 설비 투자라든가 수출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보다 좀 낮을 거기 때문에 네. 금년에 뭐 KDI나 한국은행이 한 2.3%를 얘기하고 있고 올해 2.3%. 예. 네. 그리고 정부는 지난번 뭐 전망에서 네. 2.4%를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는 약간 정책 의지가 들어간 네. 수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네, 네. 경제가 좀 나아질 거고 정부 나아져야 이제 되죠. 의지를 반영하는 거니까.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일부에서는 우리 최 교수님 그 경제학자들 최 교수님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자화자찬이 좀 지나치다. 예. 이렇게 반론을 펴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 예.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째 이제 네. 지난해 경제 성과가 좋아졌다는 것 자체가 네. 이 경제 성장의 기여를 보면 네.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의 기여율이 너무 높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 교수님도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그렇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의 기여도가 전체 퍼센트 가운데 네. 만약 우리가 올 1.9% 된다 그러면 네. 정부 기여율 자체가 1%에 한 60% 이상이 차지해요. 네.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한 60% 정도. 60% 넘는 거. 1.9% 넘으면 정부가 1% 이상 성장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1%, 1.9%나 2% 성장할 때 네.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역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자리도 좀 많이 좋아졌다는 게 그런데 대통령의 이제 문제는 인식이에요. 그게 있는데요. 고용률로 생각하면 지난번보다도 한 1% 정도 네. 올라갔어요. 네. 근데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에서 65세, 즉 15세 이상의 네.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네. 거기에 보시면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 55세에서 60세, 50세,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공공 일자리에 의한 고용률이 높아진 거고 네. 특히 그 40대에 대한 일자리 자체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게 아쉽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아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절박히 왜냐하면 심각한 거죠. 40대에 일자리를 한번 잃으면요. 네. 저분들이요 50대 되면 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0대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앞으로 계속 정부가 복지로 옮겨 가야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부 복지로 계속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재정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네. 뼈 아프다고 하실 게 아니라 네. 40대에 이분들이 고용이 계속 감소하는 원인을 지표를 보면 나와요. 어디서 네. 일자리가 이뤄지는가를. 어디서 없어지는지. 특히 제조업에서 우리가 2015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네.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다가 네. 2017년 이후에 확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2018년에서 더 심해져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곳이 어딘가를 자료를 보면 아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할 것인가. 네. 결국 그는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40대 고용의 최고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그 지금 이제 일자리 부분, 더군다나 고용 노동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뭐 어떻게 예, 평가를 뭐 하십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의 성장률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용은 28만 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고용은 선방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2% 성장했으면 네. 좀 웬만큼 좀 봐주시지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런 네, 입장이 있을 그렇죠. 텐데. 60세 이상의 일자리만 정부 돈으로 늘렸다. 이게 예, 비판입니다. 뭐 그런 비판이 네. 있고 금년에는 어떤 상황일 것 같으냐면 성장률은 좀 높아지지만 네. 고용 실적은 작년보다 안 좋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예. 왜 그렇게 한번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작년에 고용 실적이 기저효과. 사실은 성장 없는 고용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네. 고용 증가율은 오래 가기가 네. 어렵고 금년에는 이제 뭐 정부의 재정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늘린다 하더라도 네. 작년에 원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또 더 추가로 늘려야 늘어나기가 증가분으로 쉽지 않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 네, 근데 네. 이제 그렇게까지 나타나기가 어렵고 네. 이제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려면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민간 부분이라든가 우리 경제의 어떤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제조업과 뭐 신산업 그리고 스타트업 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게 그 좀 한 번에 그 네. 백푸시라고 할까요? 뭔가 돌파구가 열려야 네. 일자리도 이게 좀 좋은 일자리가 네. 많이 나올 텐데 네,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정부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네.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렇게 이런 이제 좀, 비판을 네, 가할 때는 그렇죠. 뭐 그냥 지지하게 이렇게 가는 건 가는데 네, 네. 뭔가 이게 좀 화끈하게 어디에서 빵 터져주는 네. 이런 좀 신산업이나 새로운 기업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안 알겠습니다. 띄고 조만간 그런 전망이 보이지도 않는다. 뭐 이런 데서 오는 답답함이라고 네, 저는 지금 봅니다. 최 교수님께서도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어나는 건 작년에 좀 많이 늘었으니까 올해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뭔가 제조업 활력을 높이는 오늘 대책이 좀 제시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게 너무 아쉬운 그렇죠. 그런 질문이 없었던 거죠. 네. 오늘 그런 질문이 사실은 없어도 대통령께서 좀 하셔야지 그러면. 근데 그 대통령이 하고 싶었겠죠.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대로 네. 정말 신년사에 정말 뭐 누구말 말하고 울고 싶은데 빤 때린다는 식으로 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줘요. 참 저런 데서 저 질문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줬으면 이를테면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같아요. 네. 대통령께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제의 해외 의존율은 아시다시피 80에서 네. 90%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해외 경제를 보시면 네. 내년에 경제 성장을 제일 가장 많이 발표하는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 거 IMF인데 네. IMF는 3.4%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OECD는 2.9%라고 그럽니다. 네. 반면에 또 월드뱅크는 2.5%라고 그럽니다. 네. 최근 IMF, 월드뱅크, OECD가 생긴 이래로 기간 간의 세계 경제 예측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없었어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네. KDI 그만큼 변화가 뭐 정말 많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측이 안 불허하다. 되는데 네. 우리 정부가 지금 KDI하고 내놓은 게 2.4%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2.4%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설 투자가 네. 5.1% 될 거라 해놓은 거예요. 건설은 네. 만약 2.1%, 네. 2.7%.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외 경제 환경이 이렇게 저 국제기관도 예측을 네. 못 하는데 네, 네. 2.4% 정부 기관을 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께서의 어떤 각오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네. 좀 좋았을 것을 왜 네. 그런지는 앞으로 우리 좀 교수들이 가서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지난 7일인가 발표한 그 신년사에 담겨 있긴 했어요. 근데 오늘 예. 육성으로 좀 더 하셨더라면 하는 예.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은 남아 있네요. 예. 네. 자,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그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대통령이 좀 하셨으면 했던 그런 뭐 아쉬운 부분 뭐 이런 거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포괄적으로 네. 혁신 성장과 뭐 공정 경제, 뭐 포용 성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기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나 네. 최저임금, 친노동 정책 네. 기조에서는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네. 벗어나서 작년 하반기 이후 그리고 금년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부품 소재 장비 산업 뭐 일본의 그 영향도 크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가 수소 경제 뭐 그런 부분 좀 있었으면 참 아쉬운.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근데 네.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 살 네. 길은 혁신 경제를 네.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거다. 이런 좀 강조점을 네.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았지 네. 않았을까. 오늘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좀 관심을 끌었던 게 IBK 기업은행장의 낙하산 인사였어요. 예. 지금 벌써 12일째, 열흘 넘게 출근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 인사에 대해서 낙하산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이 교수님? 대통령께서 아까 낙하산 말씀하신 아니라고 거 보니까 그랬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본인께서 네. 인사권을 행사하셨다. 네. 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인사권 행사를 하셨다는 것은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정부가 수 있으니까. 기업은행의 주인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항상 기업은행은 하는 업무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대출을 해주게 되면 네.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네. 보증을 해주는데 저 기업은행이 전체 보증받은 기업에 대출해주는 비중 자체가 네. 23%, 24%,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은행이 하는 대출 업무의 상당 부분은 민간 부분하고 상당히 그 경쟁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 윤종원 후보자를 행장의, 지지해 주려 그러면 네. 이분이 과거 관료들이 IBK 행장으로 갔을 때에 비해서 네. 뭘 더 잘할 수 있는가? 네. 그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 그럼 그러냐면 지금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근을 못 하니까 못 하네. 그런데 이제 그거 뭐냐 네. 이게 그게 아니고 네. 최근 3년에 걸쳐서 네. 그 IBK 내부 승진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사실 그렇죠? 네. 했는데 IBK의 네. 그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내부에서 은행장이 돼서 고객들의 반응이 그 좋았다. IBK의 네, 중소기업들이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의 밑바닥부터 알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출해주고 네. 따독거리고 하는 부분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 대통령 임명하면서 좀 뭐 내부 자료를 통해서 네. 이번에 그 민간인들이 알겠습니다. 한 3년 하다 보니 이런 네, 거 네. 잘했는데 당 네. 잘하시고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거의 네. 이 관료의 모습으로 올까 싶으니까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죠.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까 혁신 문제를 얘기했는데 타다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과연 타다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짧게 한번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앞서 한 말씀만 네. 고객 그 네. 기업은행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다 말씀이 맞는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나서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이 명백한 불법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을 하고 네. 그 외부 행장이 들어왔을 때 네. 대체로 그 노조가 이제 출근 저지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좋지 않은 관행이다. 그래서 그건 그렇군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요. 네. 타다나 그 우리나라 혁신기업에서 그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갈등 문제가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으니까 네. 결국은 뭔가 해법이 마땅치 않을 때 들고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 대타협 네, 이 네, 방식인데 알겠습니다. 네. 대타협을 신생 그 산업 네. 이 이노베이터들이 그 혁신 기업가들이 그거를 대타협을 해야 되나 네. 하는 그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다는요. 자, 오늘 뭐 바빠서 예,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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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최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